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총괄 부회장이 오늘 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휘장 자리에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지금도 신세계 하면 정용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SNS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약간 익숙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아직은 신세계그룹 회장은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정식으로 회장 직함을 달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총괄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정 회장의 어머니인 이제 이명희 회장은 그룹 총괄 회장으로서 정 회장의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하지만 신세계그룹 총수 지위는 유지를 합니다. 네. 그래도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부를 떼고 회장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정용진 회장의 이제 신세계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서 이제 그룹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휘장 직함을 달기까지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이 정용진 회장이 그러니까 자리에 오른 것은 1995년 말 입사 이후 28년 만이에요. 2006년 부회장이 오르고서 18년 만에 승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과 3세 정용진 회장은 어머니 이명희 총괄 회장이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서 일찌감치 좀 경영 전선에 있었고요. 이명희 총괄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막내딸이자 고 이건희 회장의 동생으로서 주부로 정 회장 남매를 키우다가 40대 여성 경영자에 나서 이제 신세계그룹을 키웠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은 1968년생이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동갑내기 사촌지간입니다. 네네. 정용진 회장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정용진 회장은 이제 경복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재학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1995년 27살의 나이에 신세계 전략기획실 이사로 입사를 해서 1997년 기획조정실 상무, 2000년 경영지원실 부사장, 2006년 부회장이 됐어요. 신세계그룹은 2015년 12월 정유경 이제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을 백화점 총괄 사장으로 이제 승진을 시키면서 남매 경영 시대를 본격화했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와 식품, 호텔 부문을 이제 동생인 이제 정유경 총괄 사장은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패션 부분을 각각 맡아서 경영을 했었어요. 정유경 총괄 사장은 이번에 인사 대상에서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신세계그룹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8.56%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이명희 회장이 이제 지금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유통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위기 요인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 승진을 통해서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세계그룹을 이번 회장 승진을 통해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제 혁신 시스템을 이제 구축함으로써 최고의 고객 만족을 선사하는 1등 기업으로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등 기업으로서 점프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신세계그룹에서도 지금이 상당히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유통시장 위기를 얘기한 거 보니까 유통 쪽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마트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네. 이마트가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어요. 영업 적자. 이마트는 작년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469억 원으로 전년에 이제 1,357억 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적자 전환은 그 신세계건설의 부진이 컸어요. 이마트 계열사인데요. 신세계건설은 이제 작년 공사 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분양 실적 부진 그리고 이제 미래 손실 선반영으로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 작년 말 기준 신세계건설이 지금 부채 비율이 90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네. 이마트만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한 별도 기준 작년 실적을 봐도
연간 총 매출액이 16조 5천억 원으로 2%가량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880억 원으로 27.3%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게다가 지금 전자상거래 계열사인 이제 SSG닷컴, G마켓도 적자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 4분기만 봐도 연결 기준 이마트 영업 손실이 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4분기 매출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계속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또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오프라인이 주력인 이마트의 이제 도전자들의 반격도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네. 이제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제 신흥 플랫폼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줄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체 매출에서 쿠팡에 역전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인사에 대해 업계 안팎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정영진 회장은 그룹을 다시 지금 꺾이고 있는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본업 경쟁력을 되찾는 등 이제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이제 신사업도 발굴해야 하고 외부의 경쟁도 물리쳐야 하는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요. 이 정 회장은 저 회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를 위해서 경영 전략실 인사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했어요. 네. 그룹의 경영권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후의 첫 회의에서 조직, 시스템, 업무 처리 방식까지 다 바꿔라고 주문을 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도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 승진으로 정영진 체제로의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명희 총괄 회장의 뒤에 지원 아래 정영진 신임 회장의 그룹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뭐 부회장의 직위가 회장으로 바뀐 것 외에는 뭐 큰 틀에서는 그룹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그러니까 전반에 나서서 이제 이명희 총괄 회장 대신에 경영을 한 건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정영진 회장하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나이가 같고 그 정영진 회장보다 2살 어린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제 이미 이제 10살 차이가 나는 이제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이미 다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슬 회장 달 때가 됐다 이렇게 또 판단해서 회장의 승진이 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P 미래에셋 한토증권 등급 전망 하향. 이 전 세계적으로 건설 부동산 업계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서 시작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 때문인데요. 최근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용 등급 전망이 조정된 곳 두 곳인데 네.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이제 미래에셋 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한 것은 신용 등급을 당장에는 내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상황 재무 상황 등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 신용 등급 조정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S&P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해서 증권 업계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네. 또 향후 1, 2년 동안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국내 증권사의 이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S&P 글로벌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했길래 그렇습니까? 그 S&P 글로벌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등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신용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네. 작년 말 기준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 대비 해외 투자 위험 노출액이 그러니까 약 평균 30%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제 투자 자산 대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받는 이제 후순위 뭐 트렌치 또는 지분 투자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했고요. 네. 국내 부동산 PF 위험도 크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어음 차원 실패 가능성과 유동성 위기, 그에 따른 보수적인 이제 충당금 적립 등도 이제 증권업의 하방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고요. 예. S&P는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향후 1, 2년 내에는 상당히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네, 과거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이제 상승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금리,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통해서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반복해서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지금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반적인 부동산 업황은 그렇고 네. 증권사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부동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증권사인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익률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이는 역시 부동산 손실 인식 때문이라고 또 진단을 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도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투자금융그룹에 속해 있는데 네. 이 한국투자금융그룹 산하의 다른 금융 계열사로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투자그룹은 한국투자캐피탈과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열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어떤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S&P는 이들 계열사의 자산 규모 대비 높은 부동산 익스포저가 그룹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신용등급 전망이 조정되는데 그쳤지만 네. 앞으로 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맞습니다. S&P는 미래에셋 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자본력이 악화하고 이제 조달과 운용에 만기가 불이시할 때, 즉 이제 유동성 조달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예. 이 때문에 지금 이들 증권사의 부동산 PF 자금 조달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해외 부동산 손실 반영 현황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